GS건설, 자이, 새마을금고 공통적으로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과 새마을금고는 공통적입니다. 원인도 공통적이고 결과도 공통적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이죠. 건설에 돈을 빌려주고 건설에서 GS건설은 하자가 나고 부실 나고 그리고 여기에 PF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이제 결과는 또 PF에 연관이 되어 있다. 자, PF에 따른 연체율, 이런 부분들 부실. GS건설도 PF 차원 지연이 또 우려되고 있고 결과는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다? 공통적인 것들. GS건설, 자이랑 새마을금고는 건설과 PF에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이것들이 전체 채권 시장에도 악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새마을금고는 2조 원어치 지금 채권을 국고채까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물량을. 왜 물량을 지금 팔아치우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채권을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팔아치우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공통점들, 이 두 기업들의 공통점들은 건설과 PF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원인과 결과가 똑같다는 거다. 건설과 PF로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공통점을 알아보면은 이겁니다. GS건설 자이와 새마을금고는 무너졌는데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신뢰. 자,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쌓는데.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됩니다. 하루. 자, 이미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쌓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시장에서는 신뢰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을 새로 쌓는데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야 쌓을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단 하루다. 이것이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 PF,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가 무너졌다. 라는 부분이고 그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라는 부분입니다. GS건설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웬디스버거라고 있었습니다. 한때 웬디스버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FC가 있죠. 할아버지 나오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뭐 여기 맥도날드도 있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브랜드를. 자, 그리고 버거킹. 갑자기 햄버거 땡기네요. 버거킹도 있죠. 배가 고파서 그런지. 자, 이 세 개를 넘어갔습니다. 넘어섰어요. 자, 이 세 개 브랜드를 다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웬디스버거가 자, 이 시장에 신뢰를 얻으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매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부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웬디스버거 같은 경우는 보이죠? 빨간 머리 한 이 웬디스버거. 이거는 강남하고 그리고 광안리에 있었습니다. 부산의 광안리. 그래서 여기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GS건설 자이하고 새마을금고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종의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영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햄버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여기 재료에는 치즈도 있죠. 위에 보면 이 치즈가 있네요. 치즈도 있고, 그다음에 이 빵도 있죠. 빵이 있어야 되겠죠. 빵. 그런데 햄버거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야채도 있죠. 야채 아닙니다. 여기 양파도 있네요. 이 야채죠. 양파. 자, 이 패티입니다. 패티. 이게 바로 뭡니까? 패티예요. 패티. 자, 패티가 얼마나 양질의 재료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햄버거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거 햄버거 매니아들은 잘 알 겁니다. 비싼 햄버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 햄버거의 가장 비싼 이유는 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무슨 송아지 고기가 들어가고 아주 비싼 양질의 패티가 들어간다.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저가 햄버거는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패티, 이 패티가 이것이 굉장히 저가죠. 저가가 들어가면 이 햄버거 가격이 싸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보셨던 이 웬디스버거가 추구했던 햄버거는 무엇입니까? 양질의 고급입니다. 고급 패티예요. 고급 패티.
자, 소비자들은 이 고급 패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급 패티를 쓰면서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맥도날드도 뛰어넘고 KFC도 뛰어넘고 그다음에 버거킹도 뛰어넘다 보니까 이제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소비자들은 우리 햄버거를 믿고 있네. 우리는 충분히 신뢰를 쌓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도 올리고 그 다음에 패티를 아까 말했던 패티가 있죠. 패티를 저가 불량 패티를 썼습니다. 저가 불량.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게 회사는 이 웬디스는 추구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 이것들이 나중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저가 불량 패티를 쓰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웬디스 버거는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리는 절대 저가 불량 패티를 쓰지 않는다.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믿어달라죠. 믿어달라.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저가 불량 패티를 쓰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웬디스 버거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웬디스 버거는 사모펀드에 인수가 되고 다시 영업을 재개가 됐는데 자,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이 보시면은 뭐 저가 웰빙 열풍에 뭐 저가 정크푸드라는 이 인식이 퍼지게 되면은 문 바로 닫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 있던 광안리에 있던 이 웬디스 버거는 바로 철수를 하고 떠나버렸죠. 자, 이 사건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이런 사례들, 자,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 웬디스 버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최초로. 자, 그래서 이게 GS건설하고 새마을금고가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면은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고객들은 심판을 하는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GS건설 자이라는 여러분들이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자이라는 브랜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자이라는 브랜드를 연상을 시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자죠, 하자. 하자 1등이죠, 하자 1등. 하자와 부실의 대명사죠. 하자와 부실의 대명사로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뭐 부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자이는 하자에 대해서는 1등이었죠. 하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하자 순위 1등. 뭐 레미안이 가장 하자가 작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이 편한 세상 대림이라든가 그 다음 순위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포스코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을 거예요. 하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실까지 시공이 되다 보니까 이 자이라는 브랜드를 연상을 하게 되면은 하자 부실에 대한 대명사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신뢰라는 거죠, 신뢰. 모든 것들이. 자, 그리고 이제는 철근까지 빠져서 순살자이라는 어떤 머릿속에 세뇌가 되는 겁니다, 이제. 1조 원이 허공으로 뭐 지금 5,500억 난리가 간다 그러는데 17개 동. 자, 그 5,500억 정도만 된다고 하는데 이 17개 동을 다시 검단에 다시 지어야 되겠죠. 사실 이게 돈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라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까? 새마을금고. MG 새마을금고라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횡령이죠, 횡령. 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대출. 네, 이것들이 신뢰를 자꾸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대출로 기인하니까 무엇입니까? PF가 부실로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어떤 심의를 받고 심사를 받고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 부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횡령과 불법 대출이 계속 이렇게 네, 만성화되다 보니까 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몰래 대출 지금 무단 인출하고 이런 사건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GS건설 자이랑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인식을 뒤집는데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10년이 걸린다 보는 거예요. 10년. 만약에 이것이 계속 살아남는다면 뭐 당장이 부도나지 않겠죠. 이것들이 또 진화가 되겠죠. 또 뱅크런이 된다고 해도 뭐 어떻게 뭐 지금 사람들에게 한다는데 자, 이것들이 완전하게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는 저는 10년이라 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GS건설과 새마을금고가 없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GS건설과 새마을금고는 무엇이 없다? 공통점 3번. 자, 이것이 3번입니다. 이게 뭡니까? 프린시플.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다면 이렇게 대출을 엉성하게 하지 않아요. 새마을금고는. 원칙이 있다면은 GS건설자인은 이렇게 엉성하게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시공 절대 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없다는 거다. 원칙이 없으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웬디스버거에 우리 사례를 봤죠. 웬디스버거. 지금 뭐 경영학 지금 이제 뭡니까? 이 MBA 사례도 아니고 지금 국내 최초, 전 세계 최초로 하는데 웬디스버거 사례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웬디스버거가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 네, 원칙을 한번 깨긴 쉬워요. 자, 그런데 원칙을 지키다가 한 번을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원칙을 깨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계속 원칙을 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봤습니다. 자, GS건설과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새마을금고가 없는 공통점, 첫 번째는 건설과 PF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다?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원칙이 있었다면 이 사태까지 GS건설과 새마을금고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GS건설 자이랑 새마을금고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원칙을 빨리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거꾸로 갑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 3번이죠. 그 다음 2번 뭡니까? 신뢰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있던 건설과 PF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해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ise up 감사합니다.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 I'll make it look like I'm losing.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And when they finally think you're wounded, then it's your chance to be ruthless.